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매장을 오픈하시는 이제 창업자분이나 혹은 이제 매장을 정리를 하시는 사업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다 보니까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몸소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금리도 워낙 높고 또 물가도 워낙 높아서 전국에 계신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자영업자분들, 이제 사업자분들께서 더 이상 운영을 좀 지속하지 못하고 운영 중인 이제 사업장을 조금이나마 이제 권리금을 받고 정리를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고민 중이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결단을 내림에 있어서 오늘 어떠한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지, 그리고 직거래를 하는 게 나을지, 공인중개사분께 의뢰를 하는 게 나을지, 만약에 부동산에 의뢰를 한다라고 하면은 중개보수는 어느 정도 될지 지금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이제 타임라인을 좀 설정을 해둘 텐데요. 바쁘신 분들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해당되는 내용들을 클릭을 해서 빠르게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신규 창업자분이랑 매장을 정리하려는 이제 사업자분 두 분께서 어떠한 사항들을 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될지 각각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양도양수하는 방법, 이제 뭐 직거래를 할지 혹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할지 각각의 장단점도 또 비교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동산에 의뢰를 했을 때 중개보수는 상가 임대차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고 권리금이 껴있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양도양수 계약.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직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모두 다 각각 당사자가 직접 챙기셔야 되고, 혹은 공인중개사분께 의뢰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분께서 대부분의 업무들을 체크하고 점검을 해주신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고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을 할 때 매장 운영 중인 이제 사업자분께서 체크를 하셔야 될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수를 희망하시는 이제 고객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그분이랑 현장에서 상가 내부를 보여드리면서 고객 미팅을 하셔야겠죠. 상가 내부 시설들은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를 할 것인지, 내부에 뭐 인테리어 시설도 되어 있으실 거고, 또 뭐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집기류들이 다 이제 매장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양도양수할 것인지, 어떤 개인 용품들은 뭐 챙겨갈 것인지, 이러한 품목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서로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확정적인 권리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최종 협상을 나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권리금을 계약금으로 언제 지급을 할지, 그리고 나머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언제 지급을 할지 그 지급 시기도 정하셔야 되고요. 사업자분께서는 매장을 언제까지 정리를 하고 퇴거를 하실 것인지, 신규 창업자분은 언제 오픈 준비를 하면서 입주를 희망을 하는지 그 시기까지도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조율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매장 양도양수 권리금 계약서를 서로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가 서식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 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가 내부에서 사용하던 이제 렌탈 용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정수기라든가 인터넷, 전화, 이렇게 약정이 잡혀 있는 그런 렌탈 용품들도 정리를 어떻게 하실지, 전기,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등 이제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것들도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할지 또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릴 텐데,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신규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이제 권리금 계약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건물주분이랑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을 해서 이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 혹은 토지의 소유자가 지금 계약하러 나온 당사자랑 일치하는지 신분증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 대출 금액이라든지 전세권 설정된 내역이라든지 근저당권, 이러한 권리 관계들을 파악을 해서 이 건축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되는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 서류들을 점검하신 이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양 당사자가 원하시는 요구 조건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협의를 하시면서 계약서에 특히나 원하는 사항들은 특약으로 또 명시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급할지 금액이랑 시기들도 정하셔야 되고, 또 부가세, 세금 여부도 어떤 식으로 주고받을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끝난 것 같지만 아직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남아 있는데,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이 필요한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외식업종은 대부분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죠. 이제 카페라든지 음식점, 술집 같은 그런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들은 해당 구청에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발급을 받아서 영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의 임차인분이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던 것을 인수받는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증을 인수받는 영업자 지위 승계라는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이 업무를 보게 되실 수도 있고, 혹은 업종을 변경을 하거나 비어있는 이제 공실상가에 입주를 하실 때에는 용도 변경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지, 혹은 소방시설을 갖춰야 되지는 않는지,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도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항들이 말씀드린 사항들이 한 가지라도 이렇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이 발급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은 이제 목록만 이렇게 목차만 말씀을 드렸는데, 더 디테일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채널에 촬영해 놓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검색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권리금 계약을 양도양수를 진행을 할 때 직거래로 할지 공인중개사분께 의뢰를 할지 장단점을 비교를 해드릴 텐데, 극명하게 갈립니다. 직거래의 장점으로는 중개보수를 절약하는 게 가장 큰, 그리고 직거래를 하는 이유일 텐데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이제 권리관계, 소유권, 근저당권들을 파악을 해야 되거나, 또 임대인의 신분 확인도 하셔야 되고,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서 대리계약을 할 때에는 위임장 서류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인감증명서나 혹은 법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서류들을 초보 창업자분들께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일 것 같고요. 또 영업 신고나 영업 허가, 이런 해당 관청을 오고 가면서 법률적인 사항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건축물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체크해야 될 부분들도 신규 창업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상가나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자, 조력자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당장 물어볼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직거래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공인중개사분께 의뢰를 했을 때는 이러한 대부분의 사항들을 공인중개사분께서 체크를 하고 짚어주시고, 또 계약기간 내내 사후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라면 중개보수가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겠다 했는데, 부동산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무실에 의뢰를 해야지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을지 제가 좀 추천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이제 운영하시는 이제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 꼭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하실 필요만은 없습니다. 상가 중개를 좀 열심히 하거나 왕성히 하시는 분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장거리여도 업무를 보시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어디 지역 부동산을 검색을 해보시거나, 일반 음식점, 양도양수, 권리금 계약,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자체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인터넷상에 노출이 많이 되는 사무실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사무실들에 여러분들이 같이 접수를 하시는 것도 빠르게 좀 거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가 중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상권이나 업종이나 창업 아이템에 대한 이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또 상가 매물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기 때문에 창업 손님의 문의 전화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영업 신고라든지 영업 허가 같은 이제 컨설팅도 좀 매끄럽게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중개 보수까지 넘어왔는데요. 뭐 상가 임대나 상가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 상가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법정 중개 보수 0.9%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 0.9%는 환산 보증금의 0.9%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중개 보수로 하게 됩니다. 보통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랑 월세 금액이 있잖아요.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환산 보증금을 구하는 이제 공식이 있는데, 월세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억이고요.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더해서 1억 1,000만 원에 0.9%를 곱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월세 금액 정도가 중개 보수로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권리금이 같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텐데, 권리금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협의하기 나름이거든요. 공인중개사분께서는 그 권리 금액의 5%에서 한 10%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 금액이 뭐 한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5%면은 150만 원, 10%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300만 원이 되겠죠. 그 금액 사이 내에서 계약 난이도나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분이랑 의뢰를 받은 이제 공인중개사분께서 협의를 거쳐서 수수료를 정하게 됩니다. 자, 직거래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중개보수가 좀 부담스러워서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분께서 매수하실 고객님을 찾기 위해서 매물을 광고를 내고, 또 그런 손님을 모셔서 또 미팅까지 이루어지면서 권리금에 대한 뭐 조율도 들어가다 보니까 과정 자체가 쉽게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고려가 된 중개 수수료, 중개 보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골치 아픈 부분들을 모두 다 공인중개사분께 의뢰를 맡겨서 그분이 모두 다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부동산에도 의뢰를 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많이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야 될 사항들, 뭐 직거래나 부동산에 의뢰했을 때 장단점도 비교를 해드리고 중개보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답변을 최대한 성실하게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